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주식인사입니다. 예, 오늘은 써있다시피 대한민국 주식시장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거를 제가 정확히 맞추면은 표짜리 펴고 그냥 계룡산 인싸도령 해가지고 점집 차리죠. 그냥 모든 건 예측 그리고 최악을 가정한 시나리오입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모든 건 예측이고 정말 최악을 가정한 시나리오라는 거, 요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과거에 IMF 그리고 리먼 사태를 복귀하면서 어느 정도 떨어질지,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지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왜 그렇게 될까, 인구 구조 요거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에서 들어왔습니다. 올 초에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면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추경을 하라 라고 조언을 하고 갔었죠. IMF 실사단이 정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한 분기? 반기? 이렇게 하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IMF가 입국을 하면서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웬만하면은 거의 다 하향 조정되었어요. 하향 조정. 보면은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3.3%에서 3.2%로 대부분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 나홀로 성장하는 아이가 있죠. 바로 미국입니다. 2.3%에서 2.6%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IMF에서 한국 경기 전망을 했는데 우리나라 GDP 전망은 꾸준히 하락하면서 2%대 성장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 또한 1%대로 진입할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럼 IMF 때랑 리먼 사태 때 하락을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하락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한번 보자면은 거진 1년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선 IMF 때를 보면은 IMF 때의 하락은 1년이 조금 넘게 한 15개월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가지고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6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는 전 국민적으로 근무후기 운동도 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반등하면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시기였죠. 60% 가까이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면서 쭉 치고 올라가면서 1000포인트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자동차, 우리나라의 수출품들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 각광을 받다 보면서 이제 한 2000포인트까지 쭉 올라갔죠. 그러다가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먼 사태 때를 보면은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50%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보면은 이번에는 좀 1년 조금 안 되게 한 10개월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가 하락을 한다면은 약 1년간의 하락을 보여줄 것이고, 현재 주가에서 50% 가까이 하락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1년 정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1113포인트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1113포인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락할 것이냐 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에 있어가지고 불균형,
이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자료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생산 가능 인구 관련해 가지고 도표로 나타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생산 가능 인구의 피크를 찍고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인구가 거진 피라미드 모형으로 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현재 보시면은 출산율이 되게 낮죠. 그리고 지금 생산 가능한 인구들은 많지만 이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계속 2010년대는 이렇고 2020년대는 조금씩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대, 2040년대, 2050년대 결국 생산 가능한 인구, 출산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도 낮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거죠. 현재 올해 4월부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0.98명이 되면서 인구 소멸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나라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들은 다 최악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00포인트 이 정도에서 좀 박스권을 그려갈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정말 최악의 경우 대외적인 변수, 현재 일본의 경제 제재, 그리고 북한의 도발,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이런 좀 대외적인 변수들이 올해 안에 터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그러니까 IMF 혹은 리먼 이때처럼 빠르게 회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현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어찌되었던 현재는 거의 피크를 찍고 있으니까. 하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주식시장 하락하고 있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어디까지 하락할지, 그리고 그 하락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